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정말 세계적인 CEO의 성공 스토리가 담은 책들 막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어요. 네.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딱 읽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 취업 준비합니다. 그러네요. 왜? 교수님 그러다가 창업했다가 스타트업 했다가 잘 안 되면 저 어떡하라고요? 왜 그러면 창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 위험하잖아요. 그러다가 잘못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영사전을 보면요. 우리가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걸 거긴 두 가지로 나눠서 영어로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가 데인저, 하나가 여기서 인생을 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가끔은 네, 오히려 과도하게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네, 그러니까 매몰 비용, 기회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것에 따른 대박을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흔히 이런 성공 신화라는 것들이 의외의 어떤 선택에서 만들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경제 성장만 따지면 그게 좋은 일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막대한 대가를 치러가면서라도 어떤 특정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한번 이게 꼬아서 드리는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 책의 가장 마지막 챕터에 그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놨어요. 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저거 진짜 성공만 하면 대박인데, 네. 괜히 실패하면 난 진짜 시간만 낭비하고 투자 비용만 잔뜩 다 날리고, 그러니 내가 저게 물론 탐나는 어떤 목표고, 탐나는 어떤 과정이지만 난 접을래.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는 너무 팽배합니다. 네. 저희 그 학부 학생들 수업에서도 그런 면을 참 많이 봐요. 네. 어떤 면을 보냐 하면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정말 세계적인 CEO의 성공 스토리가 담은 책들 막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어요. 네.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딱 읽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 취업 준비합니다. 그러네요. 왜? 교수님 그러다가 창업했다가 스타트업 했다가 잘 안 되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이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창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 위험하잖아요. 그러다가 잘못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영영사전을 보면요. 우리가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걸 거긴 두 가지로 나눠서 영어로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가 데인저고요. 하나가 리스크입니다. 네. 그런데 영영사전에 데인저와 리스크의 그 풀이를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네. 데인저는요, 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들을 얘기해요. 네. 그런데 리스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대부분의 위험들이라는 것은 네. 데인저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그냥 사업을 해서 이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위험이 발생했었을 때 그거를 관리하는 범주 안에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험은 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험으로 전가할 수도 있어요. 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 또는 보험을 들었느냐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탁 경영을 맡겼느냐를 통해서 네. 그렇게 다 위험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네. 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커다란 수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걸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다가 잘못되면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그 잘못됐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데인저와 리스크 이게 각각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주의 위험 부담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이제 대한민국도 대박을 노리는데 굉장히 쾌적한 국가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 말씀하시다가 떠올랐는데요. 네. 개톡하다가 얼마 전 그 헐크 호간, 네. 우리 또 옛날 사람 우리 과거의 영웅이죠. 네. 영웅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일종의 추모 아닌 추모했죠. 추모의 기억납니다. 뜻을 밝혔었는데 네. 그때 여러분 WWF죠 그때는. 네. 지금은 WWE인데 네. WWF 시절에 많은 그 레슬러 슈퍼 레슬링 히어로들이 있었죠. 히어로들이 뭐라고 계속 얘기했냐면 네. 마이크 대고 네. I'm a dangerous man.
not I'm a risky man. risky man이 아니라 dangerous man이라고 표현한 건 그렇죠. 피해갈 수 없는 위험이다. 맞아요. 재밌었습니까? 네. 재미없었던 걸로.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순간순간 내려야 되고 어떤 의사결정은 상대적으로 작은 의사결정. 예. 아침에 라면 먹을까? 아니면 뭐 누룽지 먹을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어떤 순간순간은 굉장히 중대한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어디로 갈까? 어떤 학과를 선택할까?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그렇죠. 이런 중대한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양한 선택들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여러 비용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그런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의 의사결정을 잘 내리고 네. 나의 성공적인 삶을 만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시장이 움직이는 여러 원리들 네. 설명해 주셨고 그걸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순간 찰나의 결정인데 네. 예를 들어 내가 이 오징어 땅콩 먹을까 아니면 이 지포 먹을까 고민할 때조차 네. 이걸 먹었을 때 나의 다이어트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해야 될지 네. 정말 복잡한 의사결정 환경 하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예. 큰 틀에서 우리는 어떤 비용과 어떤 비용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의사결정했으면 좋겠는지 거의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바로 합리적 무지죠. 네. 이런 소소한 것들은 그냥 물론 이제 목표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리를 하시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냥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배가 부른데 하는 수준에서 그냥 먹는 걸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도 너무 경제적으로 판단하고 이 중에서 유통기한이 가장 길게 남은 것들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먹어도 되고 그건 남기면 냉장고에 다시 넣어놨다가 또 꺼내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오히려 이 먹는 재미를 놓치게 되겠죠. 놓칠 수 있죠. 따라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추구하는 게 금전적 만족만 극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 만족도 같이 고려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만족을 해치는 수준까지 너무 정교한 의사결정은 또 지양해도 된다. 그리고 내 대세에 내 전체 삶에 큰 영향이 없는 의사결정이라면 어떨 때는 합리적 무지, 너무 신경 안 쓰는 것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다. 이게 또 이 책에 써 있는 내용이죠. 네. 꼼꼼하게 우리 하나하나의 작은 의사결정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여러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교수님이 생각하는 시장. 네. 우리는 여러 시장이 혼합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시장은 어떤 의미인지. 아, 그리고 그 시장이라는 것, 우리는 그 시장 내에서 항상 이기는 전략을 취해야 된단 말이죠. 예. 뭐 주식 시장에서도 네. 이기는 전략, 예. 뭐 자산 시장에서도 이기는 전략, 노동 시장에서도 이기는 전략을 선택해야 될 텐데 그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강제적이고 또는 고압적인 수준으로 통상 협상을 마구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시장적이다 그리고 폭력적이다 이렇게만 규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제 책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미 보호무역주의하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주의 이 두 가지는요. 뭐가 우월한 게 아니라 많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이 도모되는 범주 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느 걸 더 중요하다라고 앞에 탑티어의 슬로건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자주 해왔습니다. 따라서 아니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무역을 지향해서 자유롭게 교역하는 시장 이런 것들을 지향해 왔던 국가인데 이제 와서 뭐냐 다 미국 내 들어오라고 하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관세 부과하고 자 가장 궁극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 네. 항상 유사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익이었어요. 바로 그런 면들을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 아주 경제적인 하루는 제가 한 근 10년은 아니고 한 8, 9년 전에 책을 한번 냈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증보판을 낸 건데 네. 그때도 제가 그런 논조로 원고 하나 없이 어디 뭐 우리 알라딘 중고서적 가면 옛날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자유무역이 올바른 거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보호무역해야 되고요. 선진국도 보호무역주의로 자국의 산업, 자국 기업을 인커리지 시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7, 8년 전에. 네. 근데 그때 그 중고서점에서 찾아보시면 있으시겠지만 그때 그거 쓰고 나서 아, 박 교수님은 아직도 무슨 그 근현대적인 마인드로 네. 국가 주도의 경제 구조를 좀 생각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댓글도 그 당시 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오해. 시장은 그냥 놔두면 됩니다. 네. 그냥 시장의 힘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겁니다. 상당히 근본적인 데는 동의하지만 네. 그렇다고 무조건 놔두고 지켜만 본 나라 아무도 없다. 때로는 인정이 통제를 가야 된다. 그거를 이 책 몇 면에 많이 넣었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어찌 보면 저도 공부하는 걸 직업으로 한 사람으로서 시장을 이해하는 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겠죠. 네. 도저히 이 시장이라는 게 너무 변화무쌍하고 또 예전의 로직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자꾸 연출되고 그리고 이론대로만 되면 아유 다 이론대로만 투자하고 이론대로만 판단하게 해요. 네. 시장은 이론대로만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뭐 저도 앞으로 계속 공부해가면서 그리고 이 책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망곤당 TV의 수많은 그 구독자분들도 계속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사실 25년 경제전망서를 작년에 네. 냈었을 때 2025년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오는 과정이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논하기에 상관없이 네. 어쨌든 그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그렇죠.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말씀 속에서 해보게 됐고요. 마침 저 26년 경제전망서를 거의 집필을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 제가 매해 그 무슨 점으로 표현하잖아요. 예. 예, 역시 올해는 무슨 점입니까? 2026년 경제전망의 점을 이제 분절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fragmentation의 개념인데 앞에는 이제 들어갈 게 지경학적 분절화죠. 예. 지경학적으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본의 모습이 아니라 네. 이 퍼즐이 흩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파편화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고 네. 오히려 경제학적인 그런 논리적인 움직임보다는 지정학적인 움직임이 더 강하다라고 맞아요. 판단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이 조언을 또 여쭤보고 싶어. 아까 사실 마지막 질문 드렸는데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계속 조언을 듣고 싶어서 네. 개인의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국가의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정말 이 합종 연횡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거니까 또 나름 다른 국가들끼리 또 꽁꽁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이런 새로운 지구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펼쳐진다고 생각했을 때 네. 우리 나라는 네.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의사결정했으면 좋겠을지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를 좀 드렸습니다. 네. 정말 이게 과거와 같은 방식이 자유무역을 권장하고 자유무역이 좋아하던 시대에서 예.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옳은 거야 하는 식으로 움직이면서 세계가 파편화되니까 예. 이런 시대는 또 우리의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도 기존의 공식과는 달리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 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끝으로 한번 더 드리고 예. 싶습니다. 사실 이런 요즘과 같이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짚어가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예. 두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하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 같은 역할은 늘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프로젝트가 많은 의사결정이 나를 향해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나와서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그 하고 싶은 얘기에 울림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아하. 이 얘기를 하면 시장이 좋아할까?
이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시장이 좋아할까? 이 컨텐츠를 만들면 시장이 좋아할까를 가지고 시장을 놓고 계속 역산을 해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자, 국가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네.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도출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을 절대 등져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제3세계 국가들도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네. 미국이 희망하는 것. 미국은 지금 뭘 위해서 이 관세 협상을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우리는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에 한껏 쫄아 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중국은 그 경계심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나에게 등졌을 때 난 어떡하라고 하고 있었을 때 중국에게 한국은 등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방법을 중국 입장에서 고민해야죠. 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교수님 중국도 미국도 점점 우리하고는 원만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지는데 그때 대안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도 하고 아르헨티나도 하고 남아공도 하고 다른 나라들도 할 겁니다. 그럼 그런 고민하는 국가들과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것도 답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계속 읽다 보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게 말하면 시장, 좀 좁게 말하면 상대방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또 드러날 겁니다. 네. 좋은 메시지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경제적인 하루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개인의 의사결정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또 기업의 의사결정, 크게는 정부의 의사결정까지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략을 제공해 주신다고 좀 느꼈습니다. 우리 박종호 교수님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고민하면서 사시는구나라고 네. 또 느꼈습니다. 자, 이 방송을 아우르는 책 속의 한마디를 예. 요청하는 네. 시간이에요.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네.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주옥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경제학에 대한 편견 하나만 오늘 이 시간에 좀 바꿔드리는 문장을 꼽아봤습니다. 제 형제님 1장 15절 읽어주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련의 경제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단순한 물질적 이윤만이 아니다. 우리는 물질적 이윤에다 감정적, 정서적 측면까지 모두 함께 고려하여 가장 높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한다. 자, 이 부분을 또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골이 이윤만을 더 많이 남기는 이윤 추구가 아닙니다. 그냥 삶 전체가 풍요로워지는 걸 추구한다라는 게 중요한 경제적인 목표라는 거. 이것도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 한 줄 읽어주셨는데 그 읽어주신 그 글에 대한 또 제 소감도 우리 박종호 교수님이 워낙 하루하루 풍요롭게 정말 잘 살아가세요. 네. 재밌고 알차고 예. 정말 남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로 따진다면 거의 한 명이 아니라 3명의 하루를 살아가신다고 저는 정말 느끼고 있거든요. 박정호 교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걸 더 느끼고 계세요. 실제 그런 삶이 반영되어 있는 아주 경제적인 하루라는 책의 저자 아니었나 이런 소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셨고 망건당 TV 출연해 주셔서 책에 기초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출연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망건당 TV의 다른 코너의 코너지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망건당 TV와 제가 인연을 맺은 것도 우리 김광석 교수님 덕분이기도 하죠. 예, 저를 청구해 주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모태가 되는 경제 포차에 나올 수 있게 돼서 반가웠고요. 또 제 책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망건당 TV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김광석의 경제 포차 앞으로도 술술 풀어가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